안녕하세요. 저는 12기 칼럼팀 조훈희입니다. 현재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처음 시작은 군대였습니다. 일단 군대에서 우연히 야구 기사를 검색하다가 야구공작소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칼럼들도 많았지만 야자수라는 팟캐스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다른 장병들은 설거지를 할 때 음악을 보통 듣는데 저는 야자수를 들었고요. 또 싸지방에서 야구공작소 칼럼을 잔뜩 뽑아와서 이제 개인 정비 시간에 읽고, 그렇게 읽으면서 점점 더 야구공작소라는 단체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 바로 지원을 했고 합격해서 야구공작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마케팅 관련 글을 썼습니다. 일단 기아와 삼성의 라이벌전부터 시작해서 프로야구단 굿즈, 그리고 외야석 판매 방안 등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사실 야구공작소 초반에는 되게 다양한 주제의 글을 썼었는데요. 바이오 메케닉에 관련된 글도 썼고, 트레이닝, 또 야구 선수의 채식 관련 글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칼럼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마케팅 글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칼럼을 작성할 때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건 칼럼보다는 기사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담으려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야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야구와 강제적으로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에서 읽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 관련 저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야구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애착 가는 칼럼은 최근에 쓴 칼럼인 보랏빛 야구장이 온다는 글을 꼽고 싶습니다. 천연잔디는 당연히 초록색이겠지만 인조잔디까지 초록색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청라돔이나 고척돔 같은 폐쇄형 야구장은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를 써야 합니다. 인조잔디를 쓸 바에 초록색보다는 붉은색이나 어떤 버건디색으로 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랜더스는 카리스마틱 레드라는 독자적인 색상을 개발했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 칼럼도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마케팅 책을 읽다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내용 감수 과정에서 현직 프런트님의 칭찬도 받아서 가장 애착 가는 칼럼으로 꼽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야구공작소는 도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한 사람이 도핑을 하면 몸이 엄청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필진이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과 야구공작소에 글을 쓰는 것은 전혀 결과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구공작소에서는 일단 초안을 업로드하면 이제 관련 현직자분들이 내용 감수를 해주시고, 또 기자분들이 본 감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도 디자인팀에 요청하면 다 만들어주시고요. 또 야구공소 페북과 인스타 홈페이지에 글이 업로드되고 또 홍보도 해주시니까요. 초안은 같지만 결과물이 천지 차이라는 점에서 저는 도핑을 야구공작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야구공작소 칼럼팀장을 맡고 있는 민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스포츠 데이터 분석원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포트폴리오라든가 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대학에 스포츠 통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때 스포츠 데이터도 직접 분석해보고 세이버 매트릭스도 배우고, 이제 이것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제 남들도 가르치면서 많은 지식을 좀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쌓은 지식을 토대로 실제로 프로구단 데이터 분석원 직군에도 지원을 해서 합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원하고 합격을 하고 여러 여건을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입사해서 이 길로 내가 쭉 내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 입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제가 해온 게 있고 쌓은 지식,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막상 썩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 야구공작소라는 단체를 알게 돼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대학 전공이 통계학 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칼럼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거나, 혹은 거꾸로 이제 기존의 주장을 반박, 혹은 이제 보강하는 그런 칼럼도 많이 써봤고요. 이제 때로는 데이터를 이제 쭉 보여주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칼럼도 많이 씁니다. 가령 최근에 쓴 칼럼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최근에 제가 쓴 칼럼이 이제 제2구장의 흥행 관련된 칼럼을 썼었는데요. 이게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건, 그러니까 뭐 주중 경기, 주말 경기, 혹은 뭐 요일
혹은 이제 월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 고려했을 때 실제로 제2구장의 그런 흥행, 그러니까 흥행이라는 건 관중이 되겠죠. 그런 관중 동원력이 실제 제1구장 경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2구장에도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칼럼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그런 류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한 칼럼의 일부는 현재 이제 스포츠 언론사에 게재 중입니다. 코너 이름이 이제 레인보우 리포트니까요. 그 네이버 뉴스란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제가 작성한 칼럼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독자를 배려할 줄 아는 글이 칼럼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칼럼을 쓰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나 자신만을 위해서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남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남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좀 쓰고자 항상 노력을 합니다. 되도록 이제 복문 쓰는 걸 자제를 하고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글을 쓰고자 노력을 하고요. 내용적으로도 이제 주장은 항상 간결하게,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고 짧은 문장으로 내비치고자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는 항상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가장 애착가는 칼럼은 개인적으로 그 야구 공격수에 들어서 처음 발행했던 청라돔의 교통 여건 관련 칼럼이 아마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이 가는 칼럼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 청라돔 칼럼이 시의성을 되게 잘 탔어요. 왜냐면 청라돔이 아직 건설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청라돔 관련된 그런 진행 상황이 이제 언론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라돔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감도가 나왔다, 혹은 뭐 정확한 위치가 나왔다, 뭐 좌석수가 나왔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썼던 그 청라돔 칼럼도 덩달아 조회수가 쭉쭉 뽑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썼던 청라돔 칼럼이 그 야구소 사이트 내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칼럼 중 하나에 속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첫 글이 이렇게 관심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잘 뽑혔다고 이제 주변에서 칭찬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서 힘을 더 얻고 야구공소 활동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야구공소란 저는 또 다른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통계학이랑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생인데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통계, 경제, 이게 보면 사실 지금 제가 야구공소에서 하는 활동과 딱히 연관은 없죠. 연관은 없긴 한데, 근데 그 대신에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야구 쪽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는 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면 이 야구공소란 또 다른 전공이다, 또 다른 학부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